일본 관방장관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강제징용 관련 보상 문제가 이미 65년 한일 협정에 의해서 다 끝났다. 그런 일본 정부의 주장은 조금 안타까운 예. 게 좀 있고요. 그래서 오대영 기자님이신가요? 네. 예, 팩트 체크. 팩트 체크해서 한번 좀 해주시면 이따 나올 감사할 겁니다. 것 예. 같습니다. 네. 팩트 체크 해달라. 한번 해주시면. 네, 영화 군함도를 계기로 일제강점기 때의 강제징용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영화가 개봉되자 이미 청구권이 다 끝난 문제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는 뜻인데요. 과연 사실일지 팩트체크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네. 네, 송중기 씨가 직접 이제 팩트체크를 해달라고 했는데 일본 정부가 굉장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송중기 씨 요청도 요청이지만 네. 사실 일본이 상당히 오랜 기간 주장해왔던 바입니다. 네. 1965년의 협정으로 인해서 더 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건데요. 이런 주장입니다. 徴用工問題を含めですね、日韓間の財産請求権の問題は、日韓請求権協定により完全に、そして最終的に解決済みの問題である、このように考えています。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당시의 협정문입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일본이 한국에게 무상 3억 달러, 저금리 차관 2억 달러 해서 5억 달러를 제공한다라고 돼 있고요. 양국 간 또 국민 간의 청구권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방장관의 말대로 완전히 최종적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있는데 그러면 5억 달러를 준 대가로 청구권은 더 이상 없다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일단 이 하나의 협정문을 놓고 네. 여러 가지 엇갈리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선 협정으로 한국 정부가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개인의 자격으로 개인에게 청구권이 남아있느냐 이게 쟁점인데요. 전문가 의견이 엇갈립니다. 협정문의 문헌 또 협정 과정 해석에 집중하는 학자는 청구권의 행사가 어렵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근거 중 하나가 2005년에 공개된 협정의 회의록입니다. 대일 청구 요강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협정 이후에는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제징용의 한국인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 등을 더 이상은 요구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한일회담 외교문서를 까보니까 그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일본은 일시금만 주고 정부가 사후적인 조치는 알아서 한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지불했다는 게 외교문서에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협정 당시에 개인적인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해놨다는 건데 여기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죠. 그렇습니다. 반대하는 쪽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협정이 일본의 범죄 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아서 징용 피해자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겁니다. 특히 5억 달러의 성격도 이게 경제지원금에 가깝다는 분석을 하고 있고 또한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국가의 협정과는 무관하게 언제든지 유효하다는 게 국제법의 원칙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1991년에 일본 외무성 담당자가 일본의 의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한일 협정의 의미에 대해서 개인 청구권을 소멸시켰다는 것이 아니다라고요. 국가 차원에서 국가가 갖는 외교적 보호권의 포기에 불과하지 개개인이 피해자로서 가해 국가인 일본에 대해서 청구하는 권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게 국제. 네, 학계에서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에 배상은 법의 문제잖아요. 우리 네. 법원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2012년에 대법원이 판단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네. 개인의 청구권은 유효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1960년 협정은 식민지배 배상이 아니라 채권 채무관계 해결을 위한 것으로 봤고요. 그러면서 첫 번째 국가가 국민 동의 없이 개인 청구권을 직접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이 근대법의 원리다. 또 조약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도 협정 체결 당시에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 확인이 됐는데요. 2008년 비밀이 해제된 일본 외무성의 내부 문건입니다. 네. 한일 협정의 의미는 국민의 재산권을 서로 없애서 청구권을 해결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취지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네, 결국에 개인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는 건데 한국 법원의 이러한 판단이
일본에게도 좀 강제력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2012년에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하면서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2013년에 결론이 나왔는데요. 서울고법에서 1억 원 배상하라, 네. 또 부산고법에서 8천만 원 배상하라. 그러면서 일본 기업의 피해의 책임을 지웠습니다. 대법원이 이대로만 확정을 한다면 한국 정부는 집행권을 갖게 되고요. 한국 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배상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에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한국을 제소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법적인 다툼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